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급여 인상률이 줄고 ISM 서비스 인덱스가 낮게 나오면서 실제로 경제가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연준이 바라는 bad news is good news로 인해서 주가가 매우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주가가 오르는 모습은 아주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함부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저평가도 아닌 어중간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1월 12일 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I 지수로 0.5%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은 6.5%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클리블랜드 패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클리블랜드 패드는 이렇게 6.64%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여전히 시장의 컨센보다는 더 높은 수치의 CPI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제로 CPI 결과가 나왔을 때 클리블랜드 패드가 예측한 CPI 수치보다는 이렇게 더 높게 나온 적이 더 많았습니다만, 지난 5개월 동안 CPI 결과치가 클리블랜드 패드의 예측 대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CPI를 대상으로 걸고 있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2022년 1월 7일 시장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월 7일 기대했던 CPI를 의미하고요. 3.4% 정도 되죠. 주황색은 바로 2023년 1월 6일날 시작으로 해서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년 1월 7일날 CPI가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참고로 2022년 1월달에 가졌던 기대치를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틀렸던 만큼 2022년의 주가는 내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6일 최근 시장의 기대치를 보시면은 2023년 여름쯤에는 CPI가 2.5%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PI 커브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잠잠해지면서 연준이 최종금리 5.1%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바로 이 애틀랜타 페드 스티키 CPI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CPI가 몇 프로대에 얼마나 끈질기게 유지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7%에서 6.6% 정도의 구간에서 끈질기게 CPI가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CPI가 바로 6.5%입니다. 이번에 CPI가 6.5% 대비해서 더 낮게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5%에서 6%를 유지해 나갈지, 혹은 이번에 CPI가 6.5% 대비해서 약간 더 높게 나오면서 꾸준히 5에서 6%의 구간을 오랜 기간에 거닐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애틀랜타 페드 스티키 CPI가 5.7%에서 6.6%의 구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CPI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크로를 매일 감시하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여기 텔레그램에서 분석 자료를 계속 공유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평가 또는 어중간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는 완전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쉐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즉 bad news is good news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bad news가 bad news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인한 것은 CPI가 하락했을 때쯤에는 이렇게 빨간 부분인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였고 1970년, 74년, 80년, 90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모두 동일하게 CPI가 가라앉을 때쯤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CPI가 하락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아니냐, 혹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GDP 성장률 하락은 곧 기업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지표가 바로 여기 노란색인 POP 레이트인데, 보시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이러한 빨간 구간에서 하얀색 차트인 CPI가 하락함에 따라서 노란색 지표인 실적이 뒤따라 하락해주고 CPI가 떨어짐에 따라서 반등했던 것도 잠깐 다시 실적의 하락과 함께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 CPI가 하락하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만, 특히나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3일 뒤인 1월 12일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CPI 하나하나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시장은 이번 CPI 결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이 기대됩니다. 애틀랜타 페드 스티키 레이트는 지금 5에서 6%를 거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모르며, 2023년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애틀랜타 페드가 예측한 대로 정말 5에서 6%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름쯤에는 CPI가 2.5%대로 하락해 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조짐이 미리 데이터상으로 제가 얻게 되면은 가장 먼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